네, 안녕하십니까. 스타트 CEO 에디슨 TV 오늘 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오늘 방송은요, 저번에 이제 그 제가 기획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의 그 지식재산 금융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. 오늘은 그 뭐 사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책이 어떻게 돼가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지식재산 금융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게 2019년 경인데요. 이날 그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이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. 그러면서 혁신금융 문을 활짝 문턱을 낮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이제 이게 이제 그 정책의 이제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제가 근데 이 옆에 우리 대통령 사진을 옆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 이거 불경제가 아닌가 뭐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이런 거 말한다고 저기 경찰에서 잡아가고 이러지는 않겠죠. 예. 계속 다음 장면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초에요. 그 금융위하고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금융 2조 원, 요거는 그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정책이 나왔거든요. 여기 정책이 이제 그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. 이런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올 2월 달경에 이제 언론 보도 자료가 아니 2022년까지 2조 원 돌파하겠다 해놓고는 이게 2년 만에 그러니까 올해 초니까 그 이제 2020년까지 2조 원 돌파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 목표보다는 훨씬 빨리 이제 목표를 달성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게 정말 이게 놀랍다 싶어서 이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자, 일단 이제 지식재산 금융이라는 거는요, 그 보정, 투자, 담보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갖고 이제 지식재산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정하고 투자는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이제 은행들이 그 특허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요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주제인 거죠. 자, 특허 담보라는 게요. 그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. 이제 보시면은 2017년, 18년 뭐 그 앞에도 있었거든요. 그 앞에도 있었는데 이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800억 정도였어요. 그러다가 2019년도에 한 4천억까지 이렇게 푹 뛰었다가 이제 원래 2020년도에 이렇게 1조 원 넘었어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게 그 담보대출이 그 미국처럼 이렇게 이제 뭐 미국 규모가 미국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 실정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에 이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그 혁신금융 정말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은행이 이 특허담보대출을 하면서 정말 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어떻게 된 거냐 요걸 조금 제가 살펴보겠는데요. 아니 뭐 은행도 뭐 진짜 이게 뭐 돈 팔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은행도 이거 특허 담보 가지고 돈 빌려줬다가 회사 망하면은 은행도 굉장히 어렵잖아요.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은행이 특허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다가 그 만약에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은 은행은 그 담보물 잡았던 거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특허 담보라는 거는 특허를 또 그걸 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. 활성화가 이제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은행이 특허를 담보로 잡고 또 매각을 하려 그러면 전문 인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정부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해수 지원 기구라는 그 일종의 이제 가상의 기구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단체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. 은행이 그 기업의 특허를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했다가 그 기업이 망하면 그 특허를 이 해수 지원 기구라는 데서 그 특허를 매입을 해주겠다. 즉 은행 입장에서 매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은행은 그 매각을 하고 그 돈을 이제 회수 받을 수 있다.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해수 지원 기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있게 되니까 은행은
이제 일종의 그 안전판이 생긴 거죠. 아, 회사의 잠재성을 보고 특허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가 예상과는 달리 회사가 망해버렸다 하면 그 특허 담보에 대해서 해수지원기구에 매각을 하고 이제 돈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할 수 있게 된 게 일종의 이제 안전판이 생기게 된 거니까 은행들이 이제 그 특허 담보를 늘리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예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수지원기구라는 거는요, 정말 그 좋은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R&D 하라고 할 때 기업들이 R&D 리스크가 크고 이러니까 잘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? 야, 위험하지. 우리가 정부가 R&D 자금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. 이렇게 해서 이제 R&D 기업이 부담하는 그 위험을 정부가 일종의 좀 안아주잖아. 그죠? 주는 거고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태펀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기업이 이제 또 투자도 정부가 그 리스크를 조금 안아주잖아요.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금융위하고 특허청이 이런 그 해수지원기구랑 아이디어를 낸 거는 정말 저는 대단하고 정말 이 칭찬을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그리고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기업이 그 특허 담보 대출 받고 했는지도 이제 그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. 작년도에 한 1,600개 기업이 그, 어, 특허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시각에서는 야, 이게 뭐 무늬만 특허담보 아니냐. 실제로는 건물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그런 기업을 특허담보로 이 포대 갈아타기 한 거 아니냐. 뭐 이제 이런 그 시각이 있는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특허는 이제 아주 좋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신용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이 한 74%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행들이 뭐 포대 갈아타기 실제로는 신용이 좋은 기업에만 돈을 빌려준 거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이게 74%니까 한 24%는 뭐 또 그런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정책의 취지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그 보도자료에 이렇게 사례도 나왔더라고요. 사례가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, 이제 코로나19 이 백신 물질을 개발 중이던 이 중소기업이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, 이 자금이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그 사정이 대출 한도를 이미 다 소진했고, 즉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, 그 회사가 가진 뭐 공장이나 뭐 시설 이런 거를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뭐 투자도 받았겠죠, 당연히. 그 자금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이제 동원했지만은 그 융통 자금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유전자 가비 특허 7개를 이 담보로 해가지고 20억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. 뭐 이런 사례를 보면은 특허 담보가 진짜 기업의 그 성장성 이 있는 기업들한테 자금줄을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. 그래서 좀 지금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. 저는 뭐 이 특허담보대출 규모가 이제 2조 원 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이거 한 5년 이내에 한 20조 정도까지는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대출 기업도 한 1만 개 정도는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특허담보대출을 여기서 정부가 좀 만족할 게 아니라 좀 우리 금융위하고 특허청이 좀 힘을 합쳐서 좀 이 규모를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야만이 진짜 에디슨이 그 G를 설립했던 뭐 그런 기업이 나올 것 같고 또 아마존도 그렇게 이제 고속 성장했던 거 제가 1회, 2회 때 말씀드렸거든요. 그런 기업들이 고속 성장하는데 정말 이 보탬이 저는 될 것 같고요. 그다음 또 하나는 은행도 이제 조금 전향적으로 이 태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그 좋은 특허를 가진 기업, 성장성 있는 기업을 은행이 골라내는 안목을 가져야 되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은행이 좋은 특허를 골라내는 그 인재를 이제 뽑고 조직 체계를 갖추는 그런 준비도 해야만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. 역시 기업이잖아요. 기업이 일단 이게 돈을 빌리려면 특허가 이제 좋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특허에 대한 투자 좀 이런 걸 하셔가지고 좀 진짜 야, 은행이 보면 야, 이건 정말 괜찮다. 나중에 이 회사가 혹시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딴 기업에도 팔 수 있도록 좋은 특허를 만드는데 좀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이게 정말
정책과 또 현장이 맞물려서 저는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것으로 그 이제 스타트업 시계 에디슨 TV 이 정말 이 3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는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.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.